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높은 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맞춤 슈트를 입습니다. 말 한마디 전에 문이 열리는 이름을 가졌죠. 국제 담배 회사에서 일합니다. 동료들은 당신이 영혼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상사들은 당신을 똑똑하다고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저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죠. 기업을 변호할 뿐, 개인적인 결정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고 늘 반복합니다. 그때처럼요. 15살 소년이 모든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폐가 손상됐고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그를 중독자로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은 법정 앞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섰습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담배 피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은 합법적이라고 말했죠. 개인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에서 이겼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가족을 역소송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날 밤 편히 잠들 수 있었죠. 마귀의 변호사라고 당신은 개의치 않습니다. 일이니까요. 집에서는 모든 게 다릅니다. 아내는 당신을 착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딸은 당신을 슈퍼히어로라고 믿죠. 당신이 오면 세상이 매일 구해지는 것처럼 달려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운전합니다. 교통은 느리고 공사 소음이 들립니다. 거대한 트럭이 인도 위를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땅이 살짝 진동합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트럭이 기울어집니다. 1초, 2초. 운전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속이 떨어집니다. 소리는 건조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지켜봅니다. 머리는 감정보다 먼저 법적 책임을 계산합니다. 산업재해, 과실 가능성, 사업보험 활성화 상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출발합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 평소처럼 일합니다. 계약서, 논쟁, 법률 수정,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울립니다. 낯선 번호. 문자가 옵니다. 봤다는 걸 안다. 이 주소로 와라. 안 오면 집으로 직접 찾아간다. 문자를 2번 읽습니다. 장난인가 생각하다가 첨부된 사진을 봅니다. 그날 아침 당신 차가 멈춰 있는 다른 각도의 사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를 치웁니다. 일하려 노력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기 퇴근합니다. 주소는 폐허 같은 건물입니다. 실내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새 남자가 기다립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깁니다. 손이 묶입니다. 당신 앞에 앉은 남자를 알아봅니다. 가장 위험한 남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이미 아는 듯 바라봅니다. 살짝 미소 짓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신고할 거야. 잠시 멈춥니다. 그 죽음은 내 일이야. 복부가 수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합니다. 법적 책임을 정리해야 한다. 돈을 움직여야 한다.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똑똑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바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잘 생각하라고 덧붙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본 걸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의미를 압니다. 아내를 생각합니다. 딸을 생각합니다. 명성을 생각합니다. 노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기억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끄덕입니다. 수락합니다. 보스가 마치 의심한 적 없다는 듯 웃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입니다. 초짜 변호사가 당신 책상에 다가옵니다. 너무 자신 있어 보입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다가 이상한 메시지를 본 적 있다고 말합니다. 조심하라고 충고하죠. 그러더니 거의 웃으면서 덧붙입니다. 언젠가 내 자리를 차지할 거야. 즉시 건물을 나섰습니다. 마피아 보스에게 전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선 너머 침묵. 그러다 대답합니다. 이미 선택했잖아. 잠시 멈춥니다. 3시간 후 이 도시에서 너를 보고 싶다.
시계를 봅니다. 예전 삶이 조용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뒤 공항에 있습니다. 짐 없이 떠납니다. 설명 없이. 보스가 당신 옆에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하죠. 우리 조직원 중 한 명을 변호하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가 유죄임을 압니다. 그래도 변호를 꾸립니다. 절차상의 오류를 찾아냅니다. 증언 무력화, 이깁니다. 도덕을 생각할 때쯤 송금이 들어옵니다. 담배 회사에서 2년 걸릴 금액입니다. 화면에 긴 숫자를 바라봅니다.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많이 일한다고 말하죠.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날 밤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과 함께 잠듭니다. 계속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른 도시들, 같은 호텔, 짐을 완전히 풀지 않는 방들. 옛 직장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곧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돈은 정확히 제때 들어옵니다. 수백만 원씩 매달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합니다. 공급자, 보호자, 스스로에게 되냅니다. 한 달에 2번만 집에 갑니다. 딸은 여전히 당신을 껴안지만 이제는 문을 들어설 때 알아보는데 1초가 더 걸립니다. 아내는 웃지만 더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항상 기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통합니다. 마약상들을 변호합니다. 유령 같은 사업가들,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는 남자들, 묻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덜 알수록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피아 보스는 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이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복종합니다.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범죄자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어느 날 밤 긴 청문회 후 조직 사람 중 한 명이 당신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반사적으로 거절합니다. 담배를 평생 싫어했으니까요. 그 남자가 계속 권합니다. 편해질 거야. 피면 좋아질 거라고.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조금 받습니다. 첫 모금을 합니다. 기침이 나요. 그들은 웃습니다. 다시 한 모금. 연기가 목을 태웁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계속 피웁니다. 하루가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재판, 결제, 밤 비행. 가족 전화를 몇 시간 동안 받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항상 변명이 있죠. 하지만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배우며 즐길 핑계는 없습니다. 항상 일이 있습니다. 보스가 칭찬을 덜합니다.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영상통화를 받습니다. 카메라는 집 문을 비춥니다. 어느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 가족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이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알아봅니다. 담배 관련 질병의 희생자였죠. 그들은 빠르게 말합니다. 소리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합니다. 인생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문을 가리킵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즉시 보스에게 전화합니다. 모든 걸 설명합니다. 침묵. 이내 차분히 대답합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찰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통화가 종료됩니다. 꺼진 화면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며칠 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립니다. 휴대폰이 느려지고 대화 일부가 사라지며 연락처가 이동합니다. 편집증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폰에 이전에 없던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게 느껴집니다. 묻지 않습니다. 묻지 말라고 배웠으니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2시간, 최대 3시간, 담배를 더 많이 핍니다. 연달아. 호텔 욕실과 차 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담배 없으면 손이 떨립니다. 담배 회사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이제는 니코틴 없인 일하지 못합니다. 분석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중요한 재판에서 패소합니다. 보스의 직속 파트너입니다. 판사는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명보다 무겁습니다. 법정 화장실에서 담배를 켭니다. 조직 사람이 들어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걱정해? 묻습니다.
몇 달 동안 몇 날 만났을 뿐이라면서. 무언가 끊어집니다. 생각하기 전에 때립니다. 남자가 세면대에 부딪힙니다. 보안 요원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경찰도 몇 분 후 도착합니다. 두 사람 다 체포됩니다. 감옥은 습기와 쇠냄새로 가득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담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멈추지 못합니다. 시간이 무거워집니다. 아내가 생각납니다. 딸이 생각납니다. 트럭 및 노인이 생각납니다. 무시했던 모든 것을 떠올립니다. 불안이 가슴을 짓눕니다. 말하겠다고, 보스를 넘기겠다고,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경비원은 무표정하게 당신을 봅니다. 살짝 미소 짓습니다. 흥미롭군, 고 말합니다. 조롱인지 진짜 관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당신 행동을 의심합니다. 경비원이 마피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놀리는 걸 수도 있죠. 아무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며칠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보냅니다. 꿈은 사라졌습니다. 연기는 끊임없이 폐를 채웁니다. 마침내 출소합니다. 벌금. 변호사 활동 일시 정지. 보스가 전화합니다. 집에 돌아가 쉬라고, 정신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말없이 동의합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문 밖을 생각 없이 바라봅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명령 없이 돌아갑니다. 호의도 없이, 일도 없이, 오직 혼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새벽에 착륙합니다. 도시는 여전히 같습니다. 같은 소음, 같은 거리, 전혀 변하지 않은 듯한 인생. 여행 내내 그 순간을 여러 번 상상했습니다. 딸이 당신에게 달려오는 모습, 아내가 질문 없이 당신을 안는 모습, 익숙한 집 냄새. 아직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단지 우회였다고 믿습니다. 택시를 탑니다. 가는 동안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다시 깨끗해진 기분이 들려고 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춥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너무 잘 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심장이 발걸음마다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기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안에서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봅니다. 몇 초 후 당신을 알아봅니다. 그는 초보 변호사입니다. 당신 자리를 원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옷차림도 더 좋고, 더 자신 있고, 더 차분해 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뒤를 봅니다. 가구가 바뀌고 벽에는 다른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족을 묻습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약합니다. 남자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당신 이름을 천천히 말합니다. 먼 기억을 확인하려는 듯. 마침내 알아보자 불편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아내가 몇 달간 기다렸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행방을 몰랐다고, 어느 날 그냥 떠났다고, 다른 나라의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협박에 대해 묻습니다. 집 밖 사람들, 전화들. 남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더 말하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남자는 무례하지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천천히 문을 닫습니다. 잠긴 문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립니다.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다리가 풀립니다. 길가에 앉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손이 너무 떨립니다. 그래도 피웁니다. 깊게 들이마십니다. 연기는 더 이상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허전을 메울 뿐입니다. 엔진 소리가 다가옵니다. 또 하나. 검은 자동차 2대가 집 앞에 섭니다.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모르는 남자들이 말없이 내립니다. 트렁크를 엽니다. 서류 가방을 꺼냅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당신 앞에 놓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죠. 당신의 보수. 당신이 벌고 당신이 선택한 모든 것. 한 남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갑니다. 차들은 멀어집니다. 당신은 홀로 남습니다. 한때 살던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살 만큼 충분한 돈에 둘러싸여 있지만 되찾고 싶던 단 하나는 살 수 없습니다. 멈추려 하지 않고 울게 됩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타고 올라갑니다. 연기가 아침 하늘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단순한 진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결코 강요받지 않았다는 걸. 그저 이미 당신이었던 그 사람이 계속되도록 제한받았을 뿐이라는 걸. 마귀의 변호사. 이제는 고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에 완벽히 따라오는 보상만 있을 뿐입니다. 서류 가방은 닫힌 채 당신 앞에 남아있고 도시는 마치 당신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됩니다.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속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음 결정을 내리기만을 기다리며.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끝내고 싶을 때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가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하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여기에 있었다는 표시를 남기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각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